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제럴드 와인버그의 역작, 퀄리티 소프트웨어 관리지먼트, 줄여서 QSM입니다. 네, 이 QSM 시리즈가 페이퍼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2권, 2부 2장, Measuring Failures Before They Happen, 그러니까 실패가 일어나기 전에 측정하기라는 챕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거나 직접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이거 그냥 간단한 수정이니까 금방 돼요. 괜찮아요.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사소한 변경이라는 말이 어떻게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코딩 실수하지 마세요 같은 그런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조직의 문화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이 이런 재앙적인 실패를 막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값비싼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가?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실패라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자는 대부분의 조직이 자기 성찰을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이 실패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뭔가 크게 터져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비용이 대체 얼마나 막대한지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한 국립은행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작동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15년이면 정말 안정적인 조직의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core 시스템.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출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거래를 기록하는 일련 번호 필드가 거의 다 차버린 거예요. 고갈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자 조직의 아주 높은 곳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뭐라고요? 그냥 일련 번호 필드 2자리만 늘려. 간단하잖아. 아, 간단하잖아라는 그 말이 벌써부터 불안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프로그래머가 그 사소한 변경 작업을 하고 간단한 테스트 몇 개를 거친 후에 바로 다음 날 운영 시스템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겠죠? 바로 그 지점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는데 몇 주 뒤에 한 재무 분석가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어떤 이상한 점이죠? 예상했던 대출 이자 수입이랑 실제 들어온 돈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아, 아주 조금씩이요? 네. 그래서 원인을 추적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늘어난 일련 번호 필드가 데이터 구조상 바로 뒤에 있던 이자율 필드의 마지막 2자리를 덮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덮었었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자율이 7.3845%였다면 네. 뒤에 2자리 45가 잘려서 7.3800%로 계산이 된 거죠. 와, 요즘 같으면 이런 데이터 구조 변경으로 인한 메모리 침범, 그러니까 메모리 커럽션 오류는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바로 잡아냈을 텐데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자동화된 검증 체계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개별 대출건만 보면 0.0045%포인트, 정말 사소한 차이죠. 하지만 이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규모가 수천억 달러였어요. 아, 이 작은 오류가 수만 건의 대출에 반복 적용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손실액이 무려 10억 달러? 1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미 나간 대출이라 회수도 불가능했고요. 1조 원짜리 숫자 2개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근데 이런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자가 자신의 고객사였던 한 공공요금 회사 사례도 드는데요. 거기는 또 어떤 문제였죠? 여기서는 요금 변경을 위해 프로그램에 하드 코딩된 숫자 상수 75를 57로 잘못 입력했어요. 아, 숫자를 뒤집어서요? 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수백만 고객에게 아주 조금씩 요금을 덜 청구했고 그게 모여서 적게는 4,2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1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졌죠. 은행, 공공요금, 이제는 대중의 신뢰가 생명인 복권까지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까요? 뉴욕주 복권 사례인데요. 특별 복권을 발행하려고 기존 프로그램의 숫자 하나를 5로 바꾸는 정말 타이핑 한 번이면 되는 작업이었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사소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 변경 때문에 중복된 번호의 복권이 발행되는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어요. 중복된 번호요? 네. 한 구매자가 우연히 똑같은 번호의 티켓 2장을 사게 됐고 이걸 언론에 제보하면서 대중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와, 파장이 엄청났겠네요. 결국 뉴욕주는 11개월간 모든 복권 사업을 중단해야 했고 수익 손실만 약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 다르지만 듣고 보니 정말 공통점이 있네요. 이미 오랫동안 잘 돌아가던 중요한 시스템이었고 그렇죠. 매겼다는 중이요. 바로 그겁니다. 와인버그는 이걸 거대 손실의 보편적 패턴, A Universal Pattern of Huge Losses라고 부릅니다. 보편적 패턴이요? 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실패를 예방하는 첫걸음이죠. 총 8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네요. 첫째,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핵심 시스템이 존재한다. 둘째, 조직의 매우 높은 곳에서 빠른 변경을 요구한다. 셋째, 그 변경이 사소하다고 규정된다. 네, 여기까지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넷째 단계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뭔가요? 변경 작업 자체의 난이도와 변경이 실패했을 때의 파급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아, 이거 쉬운 거니까 위험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섯째, 조직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나 테스트 절차를 다 건너뛰고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가 아까 은행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변경으로 인한 개별 오류의 영향이 너무 작아서 즉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쌓이던 작은 오류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결국 1조 원짜리 재앙으로 터져나오는 거군요. 와, 정말 체계적인 실패의 공식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발견된 후 경영진의 반응에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반응에도 패턴이 있다고요? 명백해지면 가장 먼저 코드를 직접 만진 프로그래머를 해고하죠. 아니, 상사가 시킨 사소한 변경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도요? 그렇죠. 정말 부당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의 상사는 프로그래머로 강등되고 그 위의 관리자는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그럼 정작 빨리 바꾸라고 지시했던 가장 높은 사람은요? 더 높은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는가 라면서요. 와,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이 아래로만 향하는 현상, 이게 바로 패턴의 완성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해지는 끔찍한 패턴이네요.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자가 2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거든요. 다행이네요. 뭔가요? 네, 실패 예방 제1원칙, The First Rule of Failure Prevention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네. 관찰하기에 너무 작은 것은 없다. Nothing is too small to be worth observing. 아까 은행 사례의 0.0045%포인트 차이를 생각하면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그렇죠. 즉, 누군가 이건 너무 사소해서 괜찮아 또는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소하다는 말 자체가 경고등인 셈이죠. 그리고 이 원칙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더 중요한 2번째 원칙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달러를 초과하는 재정적 책임이 있는 임원의 책임이다. A loss of X dollars is always the responsibility of an executive whose financial responsibility exceeds X dollars. 와, 이건 좀 급진적으로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 10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 위험은 현업의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재정적 책임을 지는 CEO 수준의 책임이라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CEO가 현업의 코드 한 줄 변경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자의 의도는 CEO가 모든 코드를 검토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대신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 자체가 얼마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갖는지 최고 경영진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네, 우리 회사의 핵심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를 내면 10억 달러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CEO가 인지하고 있어야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 예를 들어 충분한 테스트 인력과 시간,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 구축 같은 자원이 아래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책임의 무게를 알아야 투자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를 감지하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의 조직에서 감지하는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신문에는 매주 이런 실패 사례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남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론 때문일 겁니다. 손실 규모가 너무 커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 사례들처럼 재앙은 언제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실패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자는 실패의 근원을 8가지 F로 시작하는 단어로 분류하는데요. 이건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실수를 방지하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분석의 틀이라고 하죠. 와인버그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라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해요. 문제의 근원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비하지 못한 시스템과 경영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8가지 F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frailty, 즉 인간의 취약성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죠. 실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실수하는 존재라는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막아줄 안전장치나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folly, 어리석음이네요. 이건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던데요. 네, 예를 들어 아까 공공요금 회사 사례처럼 프로그램의 중요한 숫자 상수를 그냥 코드 안에 박아두는 하드 코딩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죠. 이런 어리석음은 그래도 교육이나 훈련, 코드 리뷰 같은 좋은 개발 프랙티스를 통해 고칠 수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fatuousness, 우둔함입니다. 이건 학습 능력이 없는 어리석음. 맞아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해요. 저자는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을 방치하는 관리자는 2배로 우둔하다, doubly fatuous 하다고까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번째는 fun, 재미입니다. 이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서 좀 의외였어요. 그건 시스템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난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래머가 12월에 발행되는 고객 청구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인쇄되도록 장난을 쳤는데 이 문구가 하필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가려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요? 결국 고객들이 일일이 회사에 전화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테스트 서버인 줄 알고 장난 메시지를 보냈다가 실제 고객에 발송돼서 등골이 선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다섯 번째는 fraud, 즉 사기입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fanaticism, 광신인데 복수심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failure of hardware, 하드웨어 실패군요. 네, 저자는 오늘날에는 이게 매우 드문 일이며 대부분 다른 문제를 덮기 위한 변명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fate, 운명인데요. 이걸 와인버그는 무능한 관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아주 신랄하게 일축해버립니다. 운명을 무능한 관리자의 변명이라고요?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햄버그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실수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실수는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작은 실수가 1조 원짜리 재앙으로 번지도록 방치하는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할 경영진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사소한 변경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코드를 만지는 개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실패의 원인을 8가지 F로 분석해 본 것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조직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특정 개인을 비난하고 끝내지는 않는지, 이건 사소하니까 테스트는 생략하자는 말이 용납되고 있지는 않은지, 실패가 발생했을 때 책임 추궁 대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문화가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직접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 갖는 가치를 돈으로 대략 추산해 보십시오. 현재 당신 조직의 소프트웨어 문화는 그 가치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조직이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